저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, 안녕하세요, 오락산 꽃도령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네. 신점, 철학, 타로 이렇게 또 점들을 많이 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내 상황에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잘 맞을까?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. 먼저 신점은요,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과 접신을 한 이후에 저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는 점괘를 보는 것이 신점을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사주, 명리, 철학, 그 다음에 육효 등등 이런 것들은 동양에서 시행하는 점성술인데요. 그거는 년, 월, 일, 시를 놓고 쾌를 뽑아보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맞춰가면서 또 대운과 세운과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보는 게 이 사주, 철학, 명리거든요. 그리고 이 서양 점성술은 타로카드 대표적이죠. 그 다음에 별을 보면서 하는 천문점이 있고요. 또 돌을 가지고서 뭐 보는 그런 점도 있고요. 서양에서도 점을 보는 방법이 많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점을 보는 방법이 많고, 우리나라는 이 신점, 신을 청해서 점을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. 그래서 신점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신과 접신을 한 이후에 화경으로 저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기로다 신령님이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보는 게 신점이죠. 생년월일 시를 놓고서 점을 보는 건 철학인데요. 무당들 역시도 생년월일을 받아 적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는다. 명리,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 8기둥, 년에 2개 기둥, 월에 2개 기둥, 일에 2개 기둥, 시에 2개 기둥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과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서 초년운, 중년운, 말년운, 그 다음에 자식의 운, 그 다음에 내 조상, 내 부모, 나,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, 이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보는 게 이 철학, 명리죠. 그 다음에 서양의 점성술은 먼저 타로 카드는 카드를 놓고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,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해설과 또 그 숫자를 나타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수비와 색채와 카드를 같이 조합을 하면서 보는 게 타로 카드고요.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보는 게 또 천문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이 철학의 육효 보는 것과 똑같이 그 돌을 던져가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. 무당들이 쓰는 엽전이나 뭐 쌀알 이런 것들을 놓고도 사주 명리를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. 허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. 저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, 이 신점은 그 안에 디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사주 명리는 이 동그란 원을 놓고 요 안에서 생활을 해 라고 던져놓는 게 사주 명리예요. 그 다음에 이 타로 카드, 서양의 점성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마음과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뭐 신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근데 타로는 한 번 섞고 카드 한 장 뽑을 때마다 금액이 추가되고 하면서 처음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. 근데 이 대표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 있냐면, 명리나 이 서양의 점성술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해요. 이것들을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이런 귀인이 나한테 도래를 할 건데 이 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도인데, 이 신점을 보고 무당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결책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제시해 주죠. 굿이 됐던 부적이 됐던 치성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비방 비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집에 옛날에 절에 총무하셨던 분, 그 다음에 절에 무슨 이런 신도회가 있어요. 거기에 대표분들이 우리 집에 점을 많이 보러 왔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철학관도 가고 우리 집도 오고 그랬어.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야. 철학관에서 하셨던 얘기에 더 깊은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네요. 거기에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시네요.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. 이 무당들은 모든 것들, 내 운세에 안 좋은 운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. 그래서 이 무당이란 직업, 샤먼이란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긴 직업의 두 번째 직업이에요. 첫 번째는 성을 사고 파는 직업이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하늘의 별자리, 하늘의 운기를 읽으면서 사람들한테 이 설법을 하는 제사장이 두 번째 직업이에요. 그래서 서양에는 마녀,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. 한국에는 무당, 무녀, 박수
박수, 박사들이 있었고요. 일본에도 그거에 대한 음향사가 있고요. 중국에도 그거를 헤쳐나가는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 존재를 하고요. 전 세계적으로 무당과 같은 존재들은 정말 많습니다. 그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셔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받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. 철학관이나 타로 카드를 보면서 이런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하면 당연히 무당집에 오셔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